4개의 예언, 4번의 적중,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대지진, 베네수엘라 정권 붕괴, 그리고 2025년 대한민국 동시다발 산불. 이 모든 것을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가 올해 한반도에 대해 말한 내용, 아직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물리학 천재, 최연소 박사 학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과학자가 아니라 시간의 패턴을 읽는 자로서. 그의 이름은 리우밍천. 지난해 10월 윈난성 강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 3월 한반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정치, 경제, 외교, 그리고 주변국들의 운명까지. 왜 하필 한국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리고 왜 이 영상이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난 것입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몇 주 안에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 시작하겠습니다. 리우밍천. 이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곧 이 이름을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26살에 박사 학위를 받았고 중국 과학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재로 꼽혔습니다. 양자역학과 시간의 본질에 관한 그의 논문은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교수직 제안, 국가 연구 프로젝트 참여, 해외 학회 초청, 그의 앞에는 탄탄한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당황했습니다. 가족조차 그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추측했고, 누군가는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는 더 이상 물리학 공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역사의 패턴, 시간의 흐름, 그리고 반복되는 순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티베트 고원 근처의 한 사원에서 명상과 고대 문헌 연구에 몰두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이며 역사는 반복되지만 조금씩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천재 과학자가 미신에 빠졌다고. 그러나 비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초 그는 한 온라인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의 이웃이 움직입니다. 하키스틱을 휘두르듯이.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주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서쪽 국경선, 그 형태가 마치 하키스틱과 닮아 있다는 것을. 우연일까요? 그는 또 말했습니다. 두 문명이 만나는 곳에 균열이 생깁니다. 땅이 갈라질 것입니다. 2023년 2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정확히 동양과 서양,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이 만나는 경계선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아직도 우연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의 세 번째 예언은 우리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불꽃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피어오릅니다. 산과 들이 함께 탑니다. 2025년 우리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 기억하시지요? 네 번째는 남미였습니다. 아이스크림 모양의 땅에서 왕이 쫓겨납니다. 베네수엘라의 지도를 보십시오. 아이스크림 콘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두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4개의 예언, 4번의 적중. 지난해 10월 그는 중국 윈난성에서 특별한 강연을 열었습니다. 청중은 300명 남짓이었지만 그 내용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말한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2026년 동아시아의 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3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한반도입니까?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왜 하필 대한민국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일까요? 리우밍천은 윈난 강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주가 마침내 빛을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월, 리우밍천은 이 달을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윈난 강연에서만 12번. 그에게 3월은 단순한 봄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현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왜 3월일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사의 큰 전환은 항상 특정한 시기에 집중된다고.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는 순간이 정해져 있듯이 사회의 변화도 무르익는 때가 있다고.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그 순간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감춰졌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민낯이 조금씩 벗겨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일들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을 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3월, 그 껍질이 완전히 벗겨진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숨겨진 진주는 무엇일까요? 그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빛나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 무대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서 있던 사람, 그러나 진심을 가진 사람, 기존의 권력 구조에서 밀려나 있던 누군가가 전면에 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그는 경고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기초가 썩었다면 버틸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세력들, 국민을 속이며 권력을 유지해온 자들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리우밍천이 본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이 손질됩니다. 사법부가 움직입니다.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던 검찰과 경찰이 갑자기 눈을 뜹니다. 왜 갑자기일까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이 찰 때까지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넘치는 순간은 한 방울로 결정됩니다. 부패는 오랫동안 쌓여왔습니다. 국민의 분노도 오랫동안 쌓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임계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의혹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준비되셨습니까? 그런데 그의 예언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남과 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수십 년간 얼어붙어 있던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러운 통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대화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적대의 패러다임이 깨집니다.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던 손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리우밍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허리가 잘린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첫 징후가 올해 나타납니다. 완전한 치유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치유의 시작은 올해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정치, 사법, 그리고 남북관계.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물길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처럼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우밍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라고. 썩은 것을 걷어내고 새 것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대한민국은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변의 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 혼란 속에서 무너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도약할까요? 리우밍천의 대답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3번 굽이치고 4번 쓰러지고 5번째 날아오른다. 리우밍천이 한국 경제를 설명하며 남긴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한국은 몇 번이나 쓰러졌습니까?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29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끝이라고. 한국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매번 일어났습니다. 리우밍천은 이 패턴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위기를 먹고 자라는 특별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나라들이 주저앉는 충격 앞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민족이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 도약, 그것이 바로 지금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반도체를 보십시오. 전 세계가 칩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합니다. 그 틈에서 누가 웃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리우밍천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올해 결정적인 도약을 이룬다고 예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쫓아오던 경쟁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인공지능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리우밍천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고. 최고의 칩을 만들 수 있는 나라, 동시에 창의적인 응용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 그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 어디입니까?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도 한국은 앞서 나갑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그 심장입니다. 리우밍천은 올해 한국 기업들이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시장의 판도가 바뀝니다. 과거에 자동차 하면 독일과 일본을 떠올렸듯이 앞으로 배터리 하면 한국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영향력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리우밍천이 더욱 강조한 것은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한류를 단순한 유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행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는 다릅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음악이 그렇습니다.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영화가 그렇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한국어 노래가 세계 음악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한국 배우가 할리우드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줄을 서는 것을. 리우밍천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표현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유행에서 문명으로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인기 있는 콘텐츠를 넘어서 세계인의 생각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과거 그리스 문화가 서양 문명의 토대가 되었듯이 한국 문화가 새로운 시대의 한 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입니다. 지금 세계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 두 거인 사이에서 많은 나라들이 눈치를 봅니다.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리우밍천은 흥미로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균형을 잡는 자가 결국 중심이 됩니다. 한국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양쪽 모두와 대화할 수 있는 위치. 그것이 한국의 새로운 외교적 정체성이 됩니다. 동아시아의 중심축, 세계가 만나는 교차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이 떠오르는 동안 우리 옆의 이웃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리우밍천은 일본에 대해서도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리우밍천은 윈난 강연에서 일본에 대해 말할 때 목소리를 낮췄다고 합니다. 청중들은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3월, 한국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달이지만 일본에게는 다른 의미가 됩니다. 리우밍천은 일본 동북부 지역을 지목했습니다. 도호쿠, 이와테, 미야기. 이 지명들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2011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쓰나미입니다.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재앙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바다가 다시 소리를 낸다고.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그 지역을 다시 강타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11년의 악몽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를 콕 집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분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그리고 3월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라고.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를 기억하십니까? 2011년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졌습니다. 방사능이 유출되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염수 방류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을 잠든 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독이 다시 깨어납니다. 새로운 지진이 발생하면 후쿠시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미 불안정한 시설이 추가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리우밍천은 경고했습니다. 바다의 독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가두어 놓았다고 생각한 것들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주변국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타격은 어떨까요? 일본 경제의 두 기둥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산업과 관광업입니다. 대지진이 발생하면 공장이 멈춥니다. 부품 공급망이 끊어집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흔들립니다. 2011년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할 것이라고 리우밍천은 말했습니다. 관광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방사능 공포가 다시 퍼지면 누가 일본을 찾겠습니까? 코로나 이후 겨우 회복세를 보이던 관광 산업이 다시 무너집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리우밍천은 잃어버린 30년 뒤에 더 깊은 수렁이 기다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정치적 혼란도 뒤따릅니다. 재난 대응에 실패하면 정부는 신뢰를 잃습니다. 2011년 이후에도 일본 정치는 오랫동안 불안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충격이 더 클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입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재건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빚을 더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리우밍천은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더 무거운 짐을 지면 결국 쓰러집니다.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웃 나라의 고통을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리우밍천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웃의 위기는 곧 우리의 시험이 된다고. 그러나 일본만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리우밍천은 또 다른 거인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강해 보이지만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리우밍천은 자신의 조국에 대해 말할 때 가장 오래 침묵했다고 합니다. 윈난 강연에 참석했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가 중국 이야기를 꺼내기 전 거의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성벽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벽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듭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만리장성의 비유입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 2인자입니다. 경제 규모로 미국 다음입니다. 군사력도 막강합니다. 곳곳에서 영향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리우밍천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재산의 거의 전부입니다. 노후 대책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집에 쏟아부었습니다.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영원히 오를 것 같았습니다. 거품이었습니다. 리우밍천은 말했습니다. 올해 그 거품이 완전히 꺼진다고. 거대 부동산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은행들이 흔들립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중국 땅에서 벌어집니다. 젊은이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취업을 못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청년 실업률도 이미 위험 수준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더 나쁩니다. 리우밍천은 3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드러눕는 세대, 욕망을 포기한 세대. 이런 말들이 중국에서 유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결혼도 어렵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리우밍천은 이들을 날개를 잃은 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위층의 부패가 터집니다. 리우밍천은 올해 중국 권력 핵심부에서 전례 없는 스캔들이 드러난다고 예언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리, 횡령, 권력 남용. 지금까지 덮어왔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권력 투쟁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 숨겨왔던 비밀들을 폭로합니다. 당의 결속이 흔들립니다. 리우밍천은 말했습니다. 용이 자기 꼬리를 물어뜯으면 결국 스스로 쓰러집니다. 중국 사회 전체가 분열의 조짐을 보입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연안 지역과 내륙 지역, 기득권과 박탈감을 느끼는 대다수. 이런 균열들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구호 아래 억눌러왔던 불만들이 터져 나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나라, 세계 경제의 엔진이라고 자부하던 나라, 그 나라가 멈추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리우밍천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더 큰 흐름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만에 찾아오는 거대한 전환점의 일부라고. 왜 하필 지금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리우밍천은 과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말만 늘어놓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가 윈난 강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 모든 일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가? 세 가지 현상이 겹칩니다. 첫 번째,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그냥 산이 아닙니다. 거대한 화산입니다. 지금은 잠들어 있지만 과거에 여러 번 폭발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약 1000년 주기로 큰 활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폭발이 언제였습니까? 900년에서 1000년 전입니다. 리우밍천은 말합니다. 주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폭발이 임박했다는 뜻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백두산 아래의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주변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반도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중국 동북부도 지진과 화산 활동의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구 자기장입니다. 지구는 거대한 자석입니다. 북극과 남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이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번 뒤집혔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이 지구 전체의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회 전체의 분위기에도. 세 번째, 태양입니다. 태양 활동에는 주기가 있습니다. 약 11년마다 활동이 활발해졌다가 잠잠해집니다. 올해는 그 활동이 정점에 이르는 해입니다. 태양 폭풍, 흑점 폭발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지구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합니다. 통신이 교란됩니다. 전력망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심리 상태도 불안정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칩니다. 1000년 만에 백두산 주기, 자기장의 급격한 변화, 태양 활동의 극대기. 리우밍천은 이것을 우주적 수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질 때 역사에 큰 전환이 일어난다고. 500년 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서양에서는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명나라가 쇠퇴하고 청나라가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전국 시대의 혼란이 끝나고 새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이라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된 시기였습니다. 리우밍천은 말합니다. 그와 같은 규모의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기존의 강대국들이 흔들립니다. 새로운 힘이 떠오릅니다.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동방의 새 태양이 된다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이번 달에서 다음 달까지 일본과 중국의 뉴스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지진 소식, 금융시장의 움직임, 정치적 변화. 3월이 되면 한반도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리우밍천이 말한 숨겨진 진주가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입니다. 4월까지 동아시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혼란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리우밍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진통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끝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동아시아가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지금까지 없던 협력의 시대가 열립니다. 대립과 증오 대신 이해와 공존의 시대가.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눌려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끝나갑니다. 이제 여러분이 빛날 차례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까지 리우밍천의 예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번의 적중, 그리고 올해에 대한 놀라운 전망들. 이 모든 것이 정말 일어날까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예언은 예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변화는 옵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리우밍천의 예언 중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혼자 품고 있는 것보다 나누면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견디는 자만이 첫 햇살을 맞이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